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사무구 의정팀장 조현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 토론회는 강남구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제1회 토론회는 사교육 1번지를 인성교육 1번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하실 좋은 말씀들이 강남의 인성교육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품격 있는 강남의 교육 100년지 대계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열띤 토론은 강남구 의회 홈페이지에 생방송되고 유튜브 TV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강남구 의회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회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구 의회 김광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지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다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도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김삼호 의원님께서는 국회 일정으로 불참을 하셔서 김명원 사무국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의회 이관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늘 정책 토론회를 이끌어 주시고 토론 자료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토론회 자장을 맡으신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김안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책 토론회 발제를 맡으신 가천대학교 소진광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로 참여하신 강남구 의회 김영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구 의회 김세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병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인성교육정책연구소 한운옥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하신 박주영 육아지원 종합지원센터장님께서 지금 잠깐 늦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 의회 이상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의회 이관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구의 이관수 의장입니다. 오늘 강남구의 주요 현안 사업인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1회 강남구의 정책 토론회를 오늘 개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의 정책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해 주신 우리 전현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강남구의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정책 토론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신 김한재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님, 그리고 발제자이신 소진강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으신 김영권, 김세준 의원님,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특히 제1회 강남구 의회 정책 토론회입니다. 57만 강남 구민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토론회를 직접 영상으로 시청하시고 또 우리의 중요한 대안들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1회 정책 토론회의 주제를 사교육 1번지를 인성교육 1번지로라는 주제로 오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정책 방안에 좋은 밑그림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남구 의회에서는 늘 정책의회, 소통의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23명의 모든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현희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강남구 의회에서 첫 번째로 개최하는 정책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관수 의장님과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남구 의회에서 이런 정책 토론회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여태까지 이런 행사가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한데 오늘 이런 또 귀한 자리가 마련돼서 앞으로 더 발전되는 그런 강남구 의회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제가 우리 강남구에 걸맞는 교육, 그것도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해서 첫 번째 정책 토론회에 가장 필요한 그런 토론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경제적으로는 발전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더더욱 이런 지역과 사회와 가정이 소외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가 사실 그동안 사교육 1번지로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이런 학교 교육이나 사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성 교육이야말로 정말 더 강조되어도
모자랄 만큼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강남구의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대한민국의 리더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품성을 닦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인성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인성 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다져주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김한재 자장님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시는 소진강 교수님 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토론에 함께해 주시는 김영건 의원님, 문병기 교수님, 김세준 의원님, 한운옥 대표님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끝까지 이렇게 듣고 또 좋은 의견도 좀 교환을 하고 이러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긴박한 일정이 있어서 토론 도중에 잠깐 자리를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귀한 토론 이렇게 해주신 강남구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케이블 TV에서 오늘 또 촬영도 오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오늘 토론회를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강남 구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좋은 방송도 아울러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신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김안재 원장님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이 연락을 받고 우리 연구원에서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아까 이관수 의장님한테도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아주 놀라웠어요, 저한테. 그 첫째가 뭐냐면 아까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큰 정책적인 것은 정부나 또 자치단체 중에도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큰 국가적인 정책을 가지고 세미나든 토론회든 이렇게 개최하는 걸 못 봤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오래 안 살았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뭐 내 앞에서 본 사람은 여기 없는 것 같고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역시 그 서울 강남구는 강남구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고 두 번째는 주제였습니다. 주제를 보고 두 번, 세 번 읽어봤어요. 사교육 1번지를 인성교육 1번지로 갑자기 이런 경우를 천지개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교육의 1번지고 여기 와서 좋은 학교 많이 들어가고 장관 될 뻔하다가 집 일로 옮겼다가 망한 사람들도 들어있고 해서 이게 사교육의 아주 왕초인데 이게 1번지 인성교육으로 바뀐다는 데 대해서 와 이게 가능할까 하면서 하도 좋은 일이라서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역시 다르구나 하는. 또 내가 강남구를 칭찬하는 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강남구 도곡동 일동 도곡 일동 그것도 여기 매봉산 밑에 있는 월드 메르디앙 이름도 영어로 딱 건사하잖아. 그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가 강남구라 그만 앞장을 서서 칭찬할 거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오늘 의원님들 여기 나와서 계신 걸 보니까 아주 반갑고 좋아요. 구청장님이 오셨으면 더욱 좋았는데 어디 가셨다 해서 하고 그래서 오늘
나는 전 의원님 아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여자인데 내가 가만 있어봐 누구지 이랬더니 제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올거리 내가 오랜만에 이래 되어서 얼른 못 알아뵈서 죄송하고 막 고맙고 오늘 자리를 같이 하신 분들 내가 딱 저 의원님만 빼고는 내가 얼굴을 잘 봤다가 먼저 가신 분 있으면 요다음에 내가 투표하지 마라 할 테니까 끝까지 가만히 앉아서 이 중요한 거 같이 우리 토론하고 해서 이거 토론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집행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내가 차에 오면서 그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돼서 의원님 그것도 가거든. 지금 국회는 싸움. 그거 가지 말아요. 여 있어 그만. 뭐 하려고 이거 싸우러. 아이고 예 그래 이 어려운 주제를 참 누가 주제 발표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 소진관 교수님 현재는 가천대학교 여기 요 밑 수원이 아니고 성남에 가천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아시죠? 새마을 운동 중앙회 총대장입니다. 그 회장을 역임을 하시고 임기 마치고 나오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에는 제 제자라 시킨 게 아니고 확실히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어려운 걸 잘해주셔야 되게 좀 쉬운 말로 해서 한 20분간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까 주최 측에서 서서 여기서 하라고 하는데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주제를 왜 기획했나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것만 듣고 가시면 안 될까요? 아니 가세요. 제가 이 주제 발표를 하라고 명령을 받아서 저는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라는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졸업한 지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그간 이 제자가 인성교육이 얼마나 됐나 시험하시겠거니 생각하고 했고 하면서 이게 의회에서 하는데 이관수 의장님이 제가 이제 몇 번 뵀지만은 대단하신 분이다. 우선 저분은 믿어도 되겠다. 다음에 꼭 찍어주세요. 또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인성교육 사교육 1번지를 인성교육 1번지라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사교육 1번지를 대칭시키려면은 사교육 1번지를 공교육 1번지로가 논의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교육이 특성이 물성교육인데 이걸 어떻게 인성교육으로 전환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가 또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두 번 정책 토론회를 할 것을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번으로 하시는구나. 저런 분한테는 구정을 맡겨도 되겠다. 얼마나 돈을 아껴서 쓰시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대단한 강남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성교육 1번지로 간다는 것은 어지간한 결단이 아니면은 하기 어려운 그 주제예요. 그만큼 인성교육이 발전한 곳이 지역 발전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지역 발전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 이야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새 21세기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요. 그전에는 무조건 중앙정부가 시키고 광역정부가 시키고 구청은 따르고 또 정부가 정하면은 국민이 따르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 건강한 풀뿌리 지역 사회가 우선이고 20년 전만 해도요. 나라 발전이 우선이에요. 당신 사는 동네 발전이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동네 발전이 우선이라고 그러면은 매국노인 줄 알았어요. 국가 발전이 우선이라고 해야지.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 주변이 잘 사는 게 그 우선이지. 그리고 그거 합하면 결국 나라가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풀뿌리부터 건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역사회 발전이 나라 발전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는데 저 지역주의가 없으면 지방자치를 실시 못합니다. 지역주의는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그 기초지방자치단 잘 해가지고 그것이 광역으로 올라가고 나라 발전으로 간다는 그런 상향적 통합기제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국민이기도 하고 강남구 구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구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주민이 먼저다. 이건 역시 첫 번째 말씀드린 지역사회 발전이 우선이다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뭐 건물도 뻔듯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은 뭐 장소가 그럴듯하니까 그게 곧 그 지역의 발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성 교육보다는 인성 교육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오늘날 패러다임에 맞다라는 맥락에서 이 주제를 이 용기 있게 다루시는 자치발전연구원도 참 존경스럽지만은 이 주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는 오늘이 제1회 정책 세미나인 줄은 모르고 의뢰이 여러 번 했겠거니 하고 웬만큼 개기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맥락에서 몇 가지 이제 이 지역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선 요즘 협치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협치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물리적 척도라는 게 바로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도로 번듯하게 잘 만들어 놓고 건물 모양새 있게 만들어 놓고 공원 잘 갖고 놓고 이런 거예요. 이게 물리적 척도인데 인간이 잘 돼야죠. 거기 갔더니 맨 사기꾼만 살고 거기 갔더니 뭐 이웃하고 맨날 사이도 안 좋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국가 발전의 중요한 지표로 지금 다시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날 구가하고 있는 이 풍요라든가 행복감이 뭐 우리 대에 끝날 것이다, 지속되지 않는다 다음 세대에, 그런다면은 그걸 누가 추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번영이라든가 행복감이 지속돼야 되겠다 하는 지속 가능성 문제, 이 세 개 주제가 아마 지역 발전을 논하는 중요한 지표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통치로부터 협치, 그럼 협치가 뭐냐? 지금 협치가 지금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은 종래 정부 주도의 정부가 주도가 돼서 국민을 다스리던 그런 어떤 통치 방식하고 협치 방식하고 저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협치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선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다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은 거기에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책임 안 집니다. 그런 상태에는 세금도 무의미하고 또 지역이 발전해도 자기와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를 작동할 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이해 당사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그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가 내야 된다는 책임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면은 다양성을 하나의 조화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통상 뭐 같이 사슬 그러는데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인성교육을 아무리 얘기해봐도 실천이 안 되니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해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자본이 인간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성교육 1번지가 되려면 강남구에 갔더니 누구나 다 자녀를 둔 사람들이 강남구로 옮겨가고 싶더라. 왜?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람을 신뢰로서 대하고 공익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강남 구민들끼리 잘 살기 위해서 논의하는 어떤 그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 주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려는 그러한 자원봉사 정신이 충만하고, 또 강남구에 갔더니 누구보다도 법과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더라. 그러니까 자녀를 그런 곳에서 양육한다면은 보고 배울 게 많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무슨 뭐 학원에 가기 위해서 강남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갔더니 강남 구민들은 믿을 수 있어. 강남 구민이라면은 자기를 희생하고도 남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야. 또 강남 구민이라면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들이야. 이런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성교육을 통해서 돈 잘 벌고 유능한 직업을 택하는 그런 그 인재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쌓은 명성이라든가 그분들이 축적한 부는 절대 상대방이 없이는 사용 가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어도 라면을 사 먹고 싶어도 라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사용되고 또 그 사용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건데, 결국 행복하지 않은 동네는 좋은 동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남과의 신뢰, 공통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참여하는 것, 또 이웃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도덕률을 실천하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어느 누구라도 불행한 경우가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그런 이타주의가 충만한 것, 이것 등등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협치라든가 사회적 자본이 강남구에서 계속 재생산되고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지속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오늘날 지속 가능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속 가능성이야말로 사회 진화의 원동력이다. 그 다음에 현재를 영원하게 만드는, 이건 아주 유유적절한 주제다. 우리가 다 과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는 같죠. 미래 뭐가 있겠어요? 행복하게 잘 살기죠. 근데 과거를 뒤돌아보면 어려움도 다를 테고 또 부모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도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지, 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지,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등등 여러 가지 측정 변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강남 구의회에 사니까 저 꼬부랑 말도
그냥 놓으면 되겠지 해서 그냥 가지긴 했는데 무성의 해석이 아니라 그 전에 만든 게 저기 PDF 파일이라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조작이. 그래서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물성 교육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이게 요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하는 요 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물성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리적 자본, 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소유의 관점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가졌는지 이런 거로 인해서 전부 이것 등등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 갈등 관계를 해결하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근데 이 사회적 자본을 신뢰라든가 참여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타주의라든가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 등등을 이 강남구에서 축적하려고 봤더니 이게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게 도저히 축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굿 거버넌스 좋은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려면은 결국 강남구는 인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구로 지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맥락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 강남구에서 추구해야 될 금세기 지역발전 패러다임은 분명해졌죠. 물성으로부터 인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니 아무리 건물이 번뜩번뜩하고 도로가 많이 나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 구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성은 장소의 번영으로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하고요. 인성은 주민의 번영으로 통상 이야기합니다. 이 전략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와 같이 물성과 인성의 상호작용 관계를 물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좋은 여건에서 인성이 나는 거지 가난뱅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이타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내 호구지책이 우선이어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물성과 인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성 이 1번지에서 물성과 인성 1번지로 가는 것이 강남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물성 중심만으로는 이 주민이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을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물성 중시와 인성 중시를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건 뭐겠느냐? 신뢰 기반이 없으면은 공통 기반이 붕괴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여 기제가 협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나기가 어렵습니다.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주민들끼리 335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면은 공동체하고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제도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은 정상적 맥락, 강남구로서의 정체성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풍토가 지켜지지 않으면요 미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현대 지역사회는 맥락을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쪽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발표 요지입니다. 그러면은 교육을 통한 인성 회복 우리도 있었어요. 과거 둘의 정신이라든가 아프리카에 가면 우분투라는 게 있습니다. 우분투는 이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저는 발표비를 많이 줄 줄 알고 한 1시간 정도로 준비해 왔는데 오늘 20분이라는 거 발표비는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발표비 그냥 안 받고 이거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바쁘신 분이라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우분투 정신하고 둘의 정신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우분투라는 말은 반투어로서 이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토착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뭔가 하니 우리는
내가 있어야 우리 이웃도 있고 내 가족이 있고 사회가 있을 줄 알잖아요. 이 우분투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그러면 나의 존재는 전혀 인간적인 가치가 부여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 얼마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인성을 중시하는 용어입니까? 우리도 둘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걸 반영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교육을 통한 인성 회복은 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보다도 우리 둘의 정신은 오히려 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적인데 요즘 저기 외국어라든가 이런 걸 써야 발표 잘했다 소리를 가끔 듣기 때문에 한번 써본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잘 살아야지 장소만 그럴듯하면 뭐겠어요? 장소만 그럴듯하면요, 강남구를 통과하는 사람들도 이 외부 효과라고 인해서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강남구를 이용하는, 강남구의 번잡스러움만 만들어 놓는 꼴이 돼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남구가 베푸는 뜻이겠죠. 하지만 정작 강남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행복하지 않다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을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을이라고 하면 꼭 무슨 시골 냄새 풀풀 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도회지에서도 마을이라는 건 충분히 공동체를 회복하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살고 싶은 마을을 가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뭔가 하니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푸근한 인심의 지역사회를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남을 배려하는 지역사회, 건강한 지역사회를 가꾸어야 인성교육의 1번지로서 누구나 다 와서 살고 싶어 하고, 또 이 주변에서 무슨 뭐 학원만 가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 될 경우에 자녀 그냥 이사만 해서 생활만 해도 자녀들의 인성교육은 저절로 되는 그런 강남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의 필요 조건은 뭔가 아니 마을 단위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 마을에서도 실천되지 않는데 그 국가에서 실천되겠어요? 마을은 맨날 얼굴을 맞대는 주민들끼리 저기 하기 때문에 이거 안면몰수하고 살기가 어려운 그 이웃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단위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다.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야. 조금 더 이 자아를 버리고 상대방을 더 높은 경지로 올리려면은 스스로 상대방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심성이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한자로는 굳이 쓴다면 아마 이게 사지역지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이 행복한 삶의 필요 조건을 조성하는데 요구되고 있을까? 제가 이 중용에서 이게 따온 건데요. 저는 중용의 이 대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용에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10가지 덕목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독은 뭔가 하니 혼자 있어도 남과 더불어 같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모든 나쁜 짓 다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게 신독입니다. 신독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화라는 건 아무리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것을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걸러낼 수 있는 도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중이라는 것은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이 인성을 그르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집중과 판단인데 이것은 뭔가 하니 아무리 자기만에 해당되는 일 같은 거라도 더불어 함께 논의해서 이 판단을 해야지 자기 독단의 판단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해라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서라는 것은 진심으로 남을 용서해야지 그냥 건성으로 아이고 저거 용서 안 했다가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해꾸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용서하는 것은 가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득이라는 것은 제가 특히 좋아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 4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기천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1000배 정도를 활용해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그럴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성능화라는 것은 진실되게 이 정성을 다하면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일이고, 그 다음에 지성무식은 자기가 정성을 다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는 정성을 다했다가 언제는 에이 나 좀 쉬어야지 헐부렁하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정성을 다해서 했던 일이 모두 무너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한재 원장님이 제 스승님인데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김한재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여기 계셔서 참 이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김한재 이 초범 선생님이 자득에 관한 한 아마도 전 세계에서 글쎄 이걸 능가 이 김한재 선생님을 능가할 분이 없어가지고 감히 참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요 구절입니다. 자득에 뭐라고 해석하는 거니? 군자 소기위 이행이요 불언 호기해라. 군자라는 군자가 오늘날 인성교육이 아주 잘 받은 그런 그 사람을 군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군자라는 것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거지 그 이상을 막 떠벌리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 행하는 것은 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적재적소에 맞게끔 처신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부기하얀 행어부기하고 부기에 처해서 자기가 부자라면 부자에 맞게 해야 돼. 충분히 1등석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닌다라든가 그러면 이 사회 작동 체계가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소이적하얀 소빈천하얀 행어빈천하고 자기가 가난에 처해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쥐뿔이나 돈이 없는데 가서 빈대떡이나 하나 부쳐 먹으면 딱 맞을 사람이 고급 요정에 가서 비싼 요리를 시켜 먹었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이적하엔 행오이적하고 이건 뭔가 아니 나쁜 놈을 만났을 때는 그거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나쁜 놈을 만났는데도 아야 얼마나 불쌍한 거 그 이리 오너라 예, 내가 돈 얼마 줘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환란하얀 행오환란하고 환란에 처해서는 그거에 맞게 처신을 해야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쓸데없이 여유자적 군자는 대로행이라 저기서 탱크가 몰고 오는데도 군자니까 나는 군자니까 큰 길로 가야지 하고 가면은 얼마나 무모하겠어요. 따라서 군자는 무입이 부자득언이라. 다시 말하면은 군자는 인성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그곳으로부터 스스로 얻는 바가 없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얻어내는 바가 있다. 이게 강남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곳이고 다시 말하면 그 강남구를 인성교육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더 고민하고 누가 더 처신을 올바르게 해야 되느냐? 부민입니다. 이건 자녀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서 사는 또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민 스스로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돈이 얼마 돈이란 시간을 제가 돈으로 봐서 물성에 아주 젖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인성교육 1번지 조건을 물성도시를 인성도시로 전환하려면 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사람에 투자해야 될 것이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인성도시의 특성은 이 네 가지 덕을 갖춰야 되는데 인의예지입니다. 어질인자인데 뭐가 어질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무리 화가 나도 가만히 꾹 참는 사람은 어질다고 이야기하고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질이는 이 인의예지는 수유사덕이라고 그래서 물의 속성에서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물은 안을 채우지 않고 절대 밖으로 넘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쥐뿌리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없는데 더벅거리거나 과시하거나 이게 인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 구민이 인을 본받아야 되겠고, 의는 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옷 더러우면 물에다 빨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의로 해석을 합니다. 강남 구민은 잘못된 행위를 걸러줄 수 있는,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을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에이구 내가 저거 얘기했다가 망신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라는 것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따르는 자가 없다는. 물은 위에 물이 더러우면 반드시 밑에 물도 더럽게 돼 있어요. 위물이 맑으면 밑에 물도 맑게 돼 있습니다. 폭포수 한번 가보시면 정말 그런 속성을 예라고, 예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물은 또 정확합니다. 수평을 자를 때 그 대나무 올고든 곳에 물을 가득 채우고 딱 놓으면은 물이 흐르는 곳은 낮은 곳이에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걸 지혜 지자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를 가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해야 되겠다. 원칙이 지켜지는 지역사회를 조성해야 되겠다. 인의예지가 실천되는 구민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심화하면 동단의 가꾸기를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동단의 주민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동단의 축제를 서양에 가면요, 우리나라 동단위보다도 작은 그런 데서 전통적으로 축제를 계속 이어지는 곳은 반드시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동단위로 주민 차별적 축제가 이루어진다면은 살고 싶은, 인성을 실천하고 싶은 그런 강남구를 가꿀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동단위끼리 선의 경쟁을 통해서 주민 단합을 유도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백일장대, 주민단체 체육 행사라든가 행복한 마을 측정 지표를 개별해서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1, 2, 3등한데 상금 주고 주민들 홍콩으로 전 단체 관광을 한번 실시해 준다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것 등등이 실현 가능한 것일 것 같고, 그래서 인성교육 1번지를 갖고 있는 강남 구민의 실천 요강은 원칙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거, 그 다음에 투명한 의사결정과 공정한 실행이 뒤따라야 되는 거, 다양성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오늘날 협치를 잘못 쓰고 있는데, 협치를 활용하려면은 과연 이 사안과 관련돼 있는 정당한 이해 당사자를 끌어들였는지, 그래서 올바른 이해 당사자를 정의하는 일이 협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성교육 1번지 조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라는 거예요. 강남구가 돈은 재화를 만들고 재화를 사고, 사회적 자본은 품질을 얻습니다. 권력은 관계를 만들지만 사회적 자본은 관계를 채워줍니다. 지식은 품종이고 사회적 자본은 품질입니다. 정보는 변화를 낳고 사회적 자본은 발전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많이 버는 곳, 권력이 강화되는 곳, 지식이 많은 동네, 정보가 풍부한 마을은 추구하기 쉬운데, 그 뒷부분 품질, 관계, 품질, 발전 이런 측면에서 간과하기 쉬운데, 앞으로 이관수 의장님 구정을 끌어가실 때 이런 방향으로 좀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은 오늘 제1차 정책 토론회가 더 알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을 많이 못 들어 미안하고 또 주제도 어렵고 한데 이관수 의장님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조금 시간을 어디 뭐 난리난 것도 아닌데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사회 보는 사람도 이 죽을지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은 이제 5사람이 저기 15분 동안에 1분씩 말씀을 해야 할 지금 이 상황입니다. 기회를 맞추자면은 그래서 이 사회자의 직권으로 그저 바쁘신 분은 가세요. 우리끼리 할 테니까. 예, 도저히 이건 그런데 한 5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토론자 다 소개가 됐는데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박주영 센터장님 좀 늦게 오셔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그 성함의 순서대로 가능하면 짧게 5분은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영권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 김영권 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발제자이신 서진광 교수님께서 아주 심도 있고 현실적인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사교육 1번지를 인성 1번지로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했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그 사교육 1번지가 된 것은 1972년쯤 강북 억제척으로 인해서 강남을 개발해 가지고 강북에 있는 20개의 학교를 15개 정도를 우리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이렇게 이전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고 그 이후로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최고 학군이 돼 가지고 위장 전입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큰 주제를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토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가고요.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사항은 정부에서 교육정책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지금 왜 그 사교육 1번지가 됐는가. 우리 강남구에 지금 2,422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학원 등 교습학원. 거의가 다 교습학원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우리 강남구가 강남 혁신 교육지구로 지정이 돼서 공교육을 혁신하고자 이렇게 이제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성 교육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은 인성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 현황 같은 게 보면은 금년 또 인성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8억 9,200만 원입니다. 해서 107개의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공통 필수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이육과 인사학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뭐 특화 사업을 보게 되면은 뭐 독서를 통해서 인성을 함양을 한다 뭐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사회진흥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학교장들은 교육청에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보고를 하고 그걸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도 인성이라는 과목을 중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게 되면은 아마 강남에 1,400여 개 정도의 학원이 인성학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도 인성교육에 더욱 그 예산도 더 많이 투입을 해주고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학교도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성교육
그 지도사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성교육 지도사도 더욱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인성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세준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세준 의원입니다. 갑자기 토론을 하라고 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오늘 인성교육에 관하여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요즘에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도 인성교육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일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인성교육이 예전보다 지금에 들어서 더 많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제 예전엔 대가족 단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의기투합하는 문화였다라고 하면은 현대에 들어서는 핵가족화가 됐고 핵가족화되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하는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가면서 이런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인성이 쇠퇴화되고 있으면서 그런 이 인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 대두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 그 대기업이라든지 취업을 할 때 가장 지금 강남이 사기업을 많이 썼던 이유가 이제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이 힘을 많이 썼는데요. 요즘 이제 4차 산업에 들어서면서 AI란 그 로봇이 개발이 되고 지금 현재 인간의 일자리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세계 최대 기업이란 하이네켄이나 구글에서도 이제는 교육 중심, 그러니까 고학력자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통과 협력, 집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교육이나 그런 쪽보다는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협동성,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등이 중요시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 달걀에서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부모님 또한 그 아이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방향을 잡고 지지하고 응원한 가운데 현재로서는 그 우주의 상대성 이론까지 발표하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보시면은 아이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됨됨이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이 인성 교육은 정말 중요시 여겨져야 할 것이고 인성 교육을 더 아이들부터 교육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아이들 학업이나 그리고 또 집에서도 아이들 인성 교육에 부모님들이 힘쓸 수 있도록
강남구 의회에서부터 많은 지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저 또한 아이들의 충분한 인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병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조금 목소리가 나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방송통신대 문병기 교수고요. 오늘 우리 소진강 교수님께서 이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를 거버넌스 또는 사회적 자본, 신뢰, 그다음에 이제 마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부연 설명이라 그럴까요? 그런 차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요새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자본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그 뿌리가 깊은 곳은 사실 이태리입니다. 유럽하고도 이태리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영구의 오랜 세월이 아니고 그 이태리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사회적 자본의 그 깊이가 그 한 1000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을 가진 그 나라에서 오랜 그 연구의 누적이 이제 쌓인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성이라고 할 때 영어로 이제 퍼스널리티라고 그럽니다. 저 퍼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고요. 퍼슨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면은 페르란 말과 소누스란 말이 두 개가 붙은 겁니다. 페르란 말은 영어로는 through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소누스란 말은 사운드란 말입니다. 그럼 through 사운드예요. 무슨 말이냐? 소리가 관통해서 흘러갈 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소리의 공명이라는 거죠. 즉 사람이 혼자서 떠들어 가지고는 이거는 퍼슨이 안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서로 교감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인성을 이야기할 때 남과의 교감 또는 교통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인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할 때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남과 나와 다른 사람과 얼마나 교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는 그 교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지혜의 식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교감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 만나면 상처를 받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우리가 항상 해피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게 돼요. 결국에는 인성교육을 할 때 중요한 핵심은 이런 어떤 그런 교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을까 또는 상처받지 않게 교감하는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다 보니까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엄청나게 높은 빌딩도 있고 굉장히 잘 살지만 사람들은 고립되고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남을 주선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주민 자치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간담회를 많이 하실 텐데 그와 함께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 이것이 의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시고요. 먼저 주려고 하십시오. 그런 자세로 주민회라든지 여러 가지의 의회의 모든 모임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남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처럼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저도 강남에 삽니다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만나는 게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만남을 주선하고 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교감을 하게 하려면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념에 대한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모임을 주도하게 되면 오히려 해칠 겁니다. 그런 인성의 본질과 관계의 본질과 그리고 관계에서 따라오는 상처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태리의 여러 사회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에서 강남의 인성교육을 주도하신다면 정말 최고의 자치구로서 대한민국에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인성교육정책연구소 한운옥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느 모임에 가거나 이제 어떤 토론회를 가더라도 저희 회사 연구소를 정확하게 불러주셨던 적이 처음입니다. 가면 한국인 성교육 정책연구소 이렇게 읽으시거나 그러셔서 갑자기 제가 이제 성교육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또 한국 인성교육 정책연구소로 이렇게 잘 읽어주셔서 가면은 표정들이 되게 어두우세요. 이유가 우리가 인성이 부족해서 저 강사를 불렀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제가 한국인성교육정책연구소 이름을 짓고 오늘 정말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처음 제가 이제 여기 오자마자 이렇게 강남 여기 오늘 정책 토론회에 1회라고 얘기를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강남구가 참 욕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교육도 1번지 하시고 이제 인성교육도 1번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안타깝다였습니다. 왜 이거를 다른 구에나 다른 시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이거를 강남구가 먼저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다른 데는 뭐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2013년도에 우리가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가 되면서 2018년부터 시행하는데 가장 발빠르게 강남구에서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시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발제자도 얘기해 주셨고 토론자들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번 주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있는데 제 아들이 30분 정도를 집에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지나가는 할머니가 길을 물어보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길을 안내해 주다가 30분을 늦게 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어머 이 녀석 잘했네라는 게 아니라 어떡할 뻔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길을 안내를 해주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어르신이 정말 정말 길을 몰라서 안내를 물어보셨던 분이어가지고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부터 길을 물어보면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지 말고 그 어디인지 정확하게 설명만 해주고 네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라는 한편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들,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 또 옆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회, 서로 믿지 못하는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뭐 안에 배려라든가 존중이라든가 그런 뭐 우리가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정말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그 부분 안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만드는 것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계속 얘기하시면서 이웃과 인사하기를 했는데 저희 아파트 이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이웃 옆 써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하십시오라고 썼는데요. 서로 간에 쭈뼛쭈뼛하고 계신데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재미있는 결과를 봤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내릴 때 인사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인사를 하고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군가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구 하나가 아파트에 인사를 바꿨다라는 거, 그걸 보면서 이런 하나의 시도가 이 아파트의 그런 인사 문화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보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남구에서도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소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경기대학교 교수로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강할 때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너희들 중에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인격이 안 됐거나 인성이 안 되면 절대 리더가 되지 말아라. 제발 부탁이다. 정말 좋은 리더 밑에서 너희 머리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강남구에 굉장히 좋은 리더들이 양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정말 인격과 인성이 안 돼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필요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을까봐라는 생각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친구들이 이 안에서 인격이라는 것까지 갖출 수 있고 인성이라는 것까지 갖춘다라면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한 리더를 양성하는 건강한 리더들이 정말로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인성교육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내 의견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성의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 능력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배려할 수 있고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자본에서 신뢰와 네트워크를 양성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규범을 이룰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사회,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박주영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전 일정이 좀 지연되기도 하고 비도 와서 좀 늦게 도착한 점 양해와 또 죄송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강남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영유아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또 여기에 거주하는 부모님, 저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교류를 할 일들이 많아서 강남구의 영유아 아이들의 사례 중심으로 조금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께 안내를 좀 드리고 토론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서 좀 발제문은 정리도 하고 PPT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우선 발제문 조금 제가 읽고 나서 PPT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제 발제에 대한 토론 발표를 맡은 박주영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자께서 21세기 지역사회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근거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고요. 또 특히 저 또한 사회적 자본으로의 무게중심의 변화됨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로 결정되는 인간의 삶의 질이나 행복, 사람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좀 중시하는 현대사회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래서 발표자님의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적극 동의하고 제 의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를 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중심으로 의무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성교육의 의무화를 볼 때 당연히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법에서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유아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 학교 체계, 교육 체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년 전 어린이집에서 실천 방안 또한 모색돼야 된다고 저는 늘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기준으로 제가 살펴보니 강남구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유치원보다 훨씬 더 재원 중이더라고요. 현황 통계를 보니 약 221개소로 9,300여 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약 40개소로 4,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재원 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교육의 기본 목적에 있어서 학교 교육 체계에서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그리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 아니더라도 학년 전기인 영유아들에게 사실은 사회적인 다양한 상호작용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중요한데
교육 체계로 한정 지어 놓는 이 법에 그 변두리 어떻게 보면은 취학 전 아이들부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어떤 기본 방향을 보면 인성교육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하고 또 전인적인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어떤 참여 연대, 아까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나왔었는데요. 그런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정부의 그 국가 수준에 맞춰서 누리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것도 아이들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강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PPT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발제문을 좀 더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2014년부터 하반기부터 강남구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성교육 중심의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강남구 영유아 바른품성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앞에 토론자분께서 말씀 주신 자기관리 덕목도 포함이 되고요. 가장 기초적인 자기관리부터 시작해서 존중, 배려, 소통, 책임, 효 이런 부분들을 강남구의 아이들이 조금 더 갖춰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목표에 의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와 함께하는 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관내의 다른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들과 연계해서 실제로 인성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하는 원과 또 그 보육교직원들을 수상하는 그런 표창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주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보육교직원들은 뭐 220회 정도로 해서 약 5,000명 정도 교육을 또 지원받기도 했고요. 조부모를 포함한 부모님들은 230여 회, 또 영유아 체험 교육으로는 252회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축제나 마을 참여, 연대 이런 거 계속 앞에 토론이나 발제하신 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연대 구조를 확대하면서 500여 회 정도 지역사회 연계로 해서 또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되려면 실제는 그 강남구의 지원이나 행정적인 수반돼야 되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이 없다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영유아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미리 앞서서 실행하는 사례들은 현재 강남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PPT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그 사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위주로만 전체 화면 전체 화면으로 안 나오나? 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 앞에 부분은 목차로 다 정리해오긴 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 센터 전경이고요. 뒤에 사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별 교육으로 해서 영유아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나 부모나 조부모 또는 영유아 아이들을 통해서 교육을 했던 부분은 약 5년이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키워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인성교육을 내실화를 위해서 조금 아까 표창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역량 강화하는 지표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부모나 조부모를 대상으로는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이나 참여를 좀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또 영유아 아이들에게는 어린이집으로 찾아가거나 또는 그 아이들이 누리과정이나 또는 그 영아대 같은 경우는 기본생활 습관을 좀 이렇게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뒷부분은 좀 이렇게 작게 정리가 돼서 다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육교직원, 부모, 조부모, 영유아 대상으로 했던 그 사례들 좀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저희만 할 수 없고 또 연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덕목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연대 뭐 기관이나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 포함해서 교육기관들은 계속 발굴해내고 그들과 함께 인성교육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사회적인 문화 분위기를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기업 연계는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데 뭐 CJ나 삼성화재 아이들에게 좀 교육 관심 가지는 곳들하고도 연계해서 현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교상 표창도 사진과 그냥 요약본으로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서히 늘려가는 분위기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또 부모님들은 이렇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본인들이 가정과 연계해서 또 인성교육을 계속 하는 것들은 어떤 이런 그 자극이 없다면 또 아무래도 쉽지 않은 부분이 연계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는 제가 토론에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바른품성 인성교육 예산 현황인데요. 서서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맥락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지명 토론자 5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같이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지명 토론자 말고 우리 특히 의원님들 또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 전문가님들 소견 있으시면 질문도 좋고 자기 견해 발표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 들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 이상원입니다. 사회자님, 토론자님 모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에서 강남구를 인성교육 1번지를 만들고자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더 좋고 빨리 가야 되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가만히 있자. 지금 5분의 토론 말씀하신 거 하고 또 지금 의회에서 오신 저런 말씀하고 그에 대해서 먼저 발표자가 해당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집행부에서 오신 분 있어요? 집행부 없으시면 누가 아까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제 발표자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당국에서 누가 얘기하실 분 없으시면 저 구청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말씀해봐. 그 마지막에 질문하신 사항은 이런 정책 토론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장님께서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 제가 받아야 될 발제비 수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박주영 센터장님하고 반반 나눠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반도 과하다고 생각한 게 이 토론해 주신 분들이 전부 그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배워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수당은 제가 안 받아도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고마워. 인성에 대해서 제가 이래 사람이 우리가 옛날에 해방되고 지금도 뭐 그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국민학교에 가보니까 교훈 해가지고 지덕체 이래 써놓은 데가 있어요. 어릴 때 몰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참 잘 만든 말입니다. 지덕체 다 들어갔어요. 지식, 그 학교 다니면 지식을 얻어야지. 덕, 이게 성입니다. 인성, 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체 건강,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 보면 요새 별로 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근데 이제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지금도 많이 만나는 축에 들어가지요. 그래 이래 만나 보면 저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이제 나한테 왔을 때 지방자치에 대해서 자문을 받거나 뭐 상의를 하거나 이게 제일 많아요. 제가 전공이 지방자치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래 얘기를 이렇게 해 보면 그분 실력은 지덕체 지를 내가 아는 데는 10분이면 족합니다. 왜 그러냐? 어디든 간에 자기가 유식하다는 것을 처음 만드는 나한테 보일라고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용어도 잘 쓰고 아는 척하고 문자도 쓰고 영어 한문 이러니까 10분이면 이 사람의 지식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거를 내 나이가 되면 나이가 많으면요 반귀신이 돼요. 반귀신. 그래가지고 사람 이래 보면 알아요. 대강. 그러니까 10분이면 이 사람은 실력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데 덕 그게 인성이지요. 인성을 아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이 도둑놈이구나 이 사람이 행긴 나중에 공자야. 그렇게 착오를 일으킨 경우도 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성이 참 어렵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성을 탁월하는가? 타고났다면 그걸 깨우치기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안 타고났다 하면 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성을 대학 교육, 대학에 들어갈 때 그 입시 과목으로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그 인성이라는 과목을 입시 과목으로 넣어놓으면요 그것도 객관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달달달달 외가 진짜 인성은 없고 머리에 인성 지식만 꽉 찹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거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인성다운 사람, 성품이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철학이 인성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지 인성에 대해서 지식을 이 양반처럼 말 알게 이렇게 해서 인성의 3대 요소는 거기 틀리면 이제 X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입시 과목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뭐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래 인성의 1번지로 하자 좋아요. 저도 여기 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여기에 강남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전국이 다 해야 돼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같은 논조로 나가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강남구가 앞으로 10년간 인성교육을 했더니 아주 인성이 특수한 구가 됐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인간상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요 5년 못 살고 죽습니다. 전부 사기꾼 덩거리고 서초만 나가도 사기꾼. 강남구만 착하지. 그거 안 돼.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나가도록 그게 앞장을 서고 선도를 우리 강남구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맡으셨어요. 시작을 했으니 끝을 아직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았잖아. 임기가 하니까 시작만 해놓고 없어지면 당장에 내가 조선일보에 쓸 텐데 그 뭐 이관수라는 사람 그 사기꾼 아니라 내가 한번 쓸 테니까 결론을 반드시 결론을 내주셔야 되겠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북한 사람들 매로 박수를 잘 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좋아요. 오늘 이런 좋은 모임 또 앞으로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아마 전국 자치단체에서 직접 간접으로 들어만 상당한 깨우침을 아마 벌써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구의 이관수 의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와 보니까 또 계시나 옥종식 사무국장 여기 계십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고. 예, 아이고, 옛날 초대 구청장 때 비서관하고 따라다니던 정년한 줄 알았더니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나하고 같이 정년하려고 그러죠. 반가워요.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현석 과장이라 하셨나? 사회 봤죠? 네. 사회. 네. 과장인가? 네, 박수.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 제가 원장입니다만은 뒤에서 이번에 이 사업 때문에 이 행사 때문에 나한테 혼나기도 하고 프로그램 짜는데 내 감 좀 지르고 그 어느 구청이냐 하고 나 뭐라 하기도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있는 박병근 일어나. 예, 박수 한번 쳐주시고. 또 이번에 프로그램 짜고 하는데 박종일 우리 학술실장이 그거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발표 이 어려운 걸 또 어렵게 또 쓰시느라고 애를 다 썼어. 저기 우리 소진강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5분의 발표자 저 한 분의 또 토론자 계십니다. 고맙다는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강남구 의회 활동 우리 다 함께 지원하고 특히 인성교육 1번지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후일 역사에 강남구 의회에서 시작이 됐던 소리를 듣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길은 아닙니다만 비 오는데 조심해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교육 1번지를 인성교육 1번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의 열띤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강남구 의회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